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비탈진 언덕 위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지요. 지붕의 짚은 여기저기 헤어져 바람에 흔들렸고 흙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그 집에는 설경훈이라는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5, 허리는 굽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림쟁이 영감이라 불렀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경훈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이장의 부탁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먹물이 스며들며 종이 위에 생명이 깃들었지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영감님. 마당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돌쇠 아니가 들어오거라. 삐걱,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23 청년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지만 얼굴에는 순박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이마 한쪽에는 작은 점이 있었고 귀는 위쪽이 약간 뾰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셨구먼요. 영감님 진지 잡수시라고. 보자기를 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나타났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지요. 아이고, 이것을 또 자네 어미께 미안하구나. 설경훈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우리 어머니는 영감님이 그림 그리시느라 진지도 제때 못 잡수신다고 늘 걱정하신단 게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자세가 어쩐지 평범한 마을 청년치고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공손하게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지요. 심지어 밥상을 놓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설경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자세는 마치 궁궐에.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이 그림 한 장이 쌀 한 말 값어치도 안 되는데 왜 나흘째 매달려 계시오? 돌쇠가 그림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그림은 말이다. 사람의 혼을 담는 것이니라. 설경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미 저승으로 가셨지만 이 그림 속에서만큼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이야. 그러니 한 획 한 획이 모두 중요하단다. 눈썹 하나, 주름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런 것이요. 돌쇠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경훈이 돌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빛은 어쩐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맑고 순수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어려있는 영감님은 옛날에 어디서 그림을 배우셨구먼요. 이렇게 잘 그리시는 걸 보면 양반집 도련님이셨던 것 아니유? 순간 설경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쥐고 있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지요. 옛날 일은 묻지 말 거라. 돌쇠야. 설경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아, 예. 죄송하구먼요. 소인이 말을 함부로 했구먼요. 돌쇠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들을 바스락거리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돌쇠가 돌아간 후 설경훈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설경훈은 천천히 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누런 빛으로 바랜 보자기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여러 번 꿰맨 흔적이 보였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작은 그림 한 폭이 접혀 있었습니다. 바스락 종이 펼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 이마에 작은 점, 위쪽이 약간 뾰족한 귀, 맑고 순수한 눈빛, 설경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림 옆에 떨어져 종이를 적셨지요. 세자마마, 어디 계시옵니까? 20해가 지났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신은 아직도 마마를 찾지 못했사옵니다. 설경훈이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20해를 한결같이 반복되어 온 설경훈의 밤이었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그는 이 그림을 꺼내 눈물을 흘렸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한 번도 빠짐없이 촛불이 타들어가며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양 궁궐 대전, 밤이 깊었지만 대전의 촛불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지요. 마치 귀신불처럼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옥저에는 용포를 걸친 김광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20해 전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찬탈한 역적이었지요. 이마는 넓었으나 눈은 작고 음흉했으며 입가에는 늘 비웃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하, 형조판서 이득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쥐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간사함으로 가득했지요. 근래 민심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선왕의 세자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쨍그랑 김광원이 쥐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술잔이 산산이 깨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뭐라고? 20해가 지났는데도 그런 헛소리가? 김광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만 근래 들어 더욱 소문이 거세지고 있사옵니다. 저자거리에서 주막에서 백성들이 수군거린다 하옵니다. 진짜 임금이 돌아오실 거지라고. 이득구가 머리를 더 깊이 조아렸습니다. 김광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이득구, 생각해보아라. 김광원이 옥좌에서 일어나 대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넓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선왕의 화원, 설경훈. 그놈이 혹시 세자의 얼굴을 그렸을지도 모른다. 전하, 이득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경훈은 선왕의 전속 화원이었다. 세자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자지. 김광원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만약 그놈이 세자의 초상을 가지고 있다면 김광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 나는 세자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 증명하겠지. 아, 그렇게 되면 짐의 왕위는, 아니, 짐의 목숨은 끝이다. 김광원이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콱, 둔한 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당장 팔도에 수배령을 내려라. 설경훈을 찾아내라. 살았든 죽었든 반드시. 예, 전하. 즉시 시행하겠나이다. 그날 밤, 김광원은 혼자 대전을 거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악, 까악,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마침 그때 신하 하나가 한 사내를 끌고 왔습니다. 전하, 이자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고을 수령이옵니다. 뭐, 짐이 명한 세금을 못 거뒀다고? 김광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백성들이 흉년이라 낼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냐? 황공하옵니다. 정말 올해는 흉년이 들어. 수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흉년. 김광원이 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짐과 무슨 상관이냐?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짐이 명한 세금은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다. 김광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챙그랑 칼날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세금을 못 거두는 자는 필요 없다. 목을 쳐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신에게는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이. 끌어내라! 비명소리가 대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김광원이 칼을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20해를 지켜온 이 자리를.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사흘 후 팔도의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 설경운을 찾는다. 나이 60 중반, 그림을 잘 그림. 신고하는 자에게 상금 100냥, 숨겨주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린다. 한양에서 출발한 관군들이 말을 타고 전국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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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발굽 소리가 팔도의 길을 울렸습니다. 사흘 후 한양에서 출발한 관군이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따그락 따그락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지요. 모두 나와라! 설경운이라는 자를 찾는다! 갑옷을 입은 관군 장교가 말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커덕거리는 갑옷 소리가 위협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노인들은 떨리는 다리로 마당에 섰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여? 관군이구먼.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60이 넘은 이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리, 이 마을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없구먼요. 이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정보가 있다! 이 근처에 그림 잘 그리는 노인이 있다고! 장교가 말에서 내리며 이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림쟁이 영감 말씀이시구먼요. 하지만 그분이 설경운인지는 저희도 모르는디요. 그래. 그럼 그 영감이 누구냐? 어디 사느냐? 장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기 언덕 위 초가집에 사는 영감인디. 성도 이름도 저희는 모르구먼요. 이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좋다! 안내하거라! 하지만 나리, 그 영감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구먼요. 그림이나 그리며 조용히 사는. 시끄럽다! 당장 안내하지 못할까?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관군 일행이 말을 몰아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라 올라갔지요. 설경운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갑자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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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경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20해를 기다려온 이 순간이. 설경운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다락 마루 밑에 보자기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마루를 다시 덮었지요. 내가 그림 그리는 노인이냐? 장교가 말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러하오. 설경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오. 뭐? 감히 관군 앞에서! 장교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챙그랑.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때 숨을 헐떡이며 돌쇠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잠깐, 이 영감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구먼요. 돌쇠가 설경운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비켜라! 안 돼요. 영감님은 20해를 조용히 사셨구먼요. 누구 하나 해치지 않으시고 그림만 그리며 사셨다고요. 돌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놈! 관군을 방해하느냐? 장교가 돌쇠를 밀쳤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렸습니다. 설경운이 조용히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쇠야, 괜찮다. 물러서거라. 하지만 영감님은 아무 잘못도.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짐이니라. 20해 전부터. 설경운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내가 설경운이요. 그대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요. 순간 장교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결박하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설경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감님,
돌쇠가 울부짖었지만 군사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이놈! 한 번 더 방해하면 너도 함께 잡아간다. 설경우는 끌려가면서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아닌 안도하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돌쇠, 내가 혹시 그 눈빛, 그 자세, 그 마음씨 설경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말 뒤에 끌려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 투성이 길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날카로운 돌이 찔렸지요. 하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면 군사들은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서망마마, 소신이 이제 마마를 뵙게 되는 것이옵니까? 설경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설경운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발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역적 설경운을 잡아왔나이다. 장교가 대전 앞에서 외쳤습니다. 들여보내라.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경운이 대전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대전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옥좌에 앉은 김광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흐흐흐. 설경운, 드디어 만나는구나. 김광원의 웃음소리는 음산했습니다. 설경운은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내가 선왕의 화원 설경운이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하하, 20해를 숨어 살았구나. 산골 오두막에서 거지처럼. 김광원이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설경운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 내가 궁궐에서 사라졌지. 나는 그날부터 내 놈을 찾았다. 김광원이 설경운의 턱을 손으로 확 잡아 올렸습니다. 제자의 초상을 그렸느냐? 설경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거짓말! 찰싹. 김광원이 설경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설경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는 그날 화재로 돌아가셨나이다. 소신이 무슨 그림을 그렸겠사옵니까? 이놈이! 찰싹. 찰싹. 김광원이 연거푸 뺨을 때렸습니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라! 사흘이면 입을 열 것이야! 설경운은 어두운 옥에 갇혔습니다. 축축한 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렸고 쥐들이 어둠 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날 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삐걱, 옥문이 열리는 소리, 설경운! 형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채찍과 쇠사슬을 들고 있었지요. 제자의 초상을 어디 숨겼느냐? 그리지 않았소. 이놈이 아직도! 채찍이 설경운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파직, 옷이 찢어지고 살이 터졌습니다.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설경운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디 숨겼느냐? 세자의 그림을! 없소. 그런 것은 파직, 파직, 채찍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설경운의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망마마, 제자마마, 소신은 끝까지 지키겠사옵니다. 한편 그 시각 산골 마을에서는 설경운이 끌려간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돌쇠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집을 나와 설경운의 빈 집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문을 밀고 들어가자 텅 빈 방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영감님. 돌쇠는 방 안을 살펴보다가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을 뒤지다가 마루 밑에서 낡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바스락 천천히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품에서 자신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20해를 간직해온 어미가 지켜주려 하신 그 그림을, 두 그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달빛이 두 그림을 비췄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같은 분놀림, 같은 먹의 농도, 같은 얼굴. 영감님이 진짜 그분이셨구나.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을 시간이 아니다. 소자는 세자로 돌아가야 한다. 돌쇠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어미 이 씨를 깨웠습니다. 어무이, 왜 그러느냐? 돌쇠야, 한밤중에 이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무이, 소자가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이 그림을 찾았구나. 예, 어무이, 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스무해 동안 매일 밤 기도했단다. 이날이 오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이날이 오기를.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무이, 기다리거라. 이 씨가 벽장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민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자에게 맡기신 것이다. 언젠가 세자께서 이것이 필요할 날이 올 거지라고 하셨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명단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붓글씨가 희미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지요. 이들은 선왕을 섬기던 충신들이다. 스무해 전 반란 때 도망쳐 지금은 전국에 숨어 사는 자들이지. 돌쇠가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구먼요. 그렇다. 이들을 찾아가거라. 내 그림을 보여주면 그들은 너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따를 것이다. 이 씨가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돌쇠야. 아니, 세자마마. 어무이, 소자는 그냥 어무이의 아들로 남고 싶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 나라의 세자다. 선왕의 아들이고 백성들의 희망이다. 이 씨가 돌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어미는 평생 마마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한다. 설대감이 기다리고 계신다. 어무이, 가거라. 그리고 부디 훌륭한 왕이 되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왕이. 이 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어미를 꼭 안았습니다. 어무이, 소자는 어무이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어무이의 사랑을, 어무이의 희생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돌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먼저 가장 가까운 충신을 찾아갔습니다. 명단의 첫 번째 이름 박무영, 전라도 어느 산골 나무꾼으로 살고 있는 옛 장수였습니다. 사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첩첩산중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은 문이 열렸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했지요. 무슨 일이시오? 이것을 보시옵소서. 돌쇠가 품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박무영이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소자, 이왕이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무영이 벌떡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마마, 소장 박무영 뵙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해를 기다렸사옵니다. 마마께서 살아계신 줄 알았사옵니다. 장군, 일어나시오. 황공하옵니다. 소자에게 군사가 필요하오. 설대감을 구해야 하고 역적을 처단해야 하오. 명만 내리시옵소서. 이 목숨 바쳐 따르겠나이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돌쇠. 아니,
세자이왕은 팔도를 돌며 충신들을 찾아갔습니다. 명단에 적힌 20명의 충신들, 어떤 이는 농사꾼이 되어 있었고, 어떤 이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떠돌이 승려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는 어부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림을 보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마마, 저희가 기다려온 바로 그날이 옵니다. 선왕이 원수를 갚겠나이다. 충신들이 각자 숨겨두었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100명을, 어떤 이는 200명을, 어떤 이는 500명을 열흘 만에 의병 5천이 결집했습니다. 한양으로 진군하라. 예! 이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000명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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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필의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지요. 한편 한양 옥에서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경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김광원 앞에 끌려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완강하구나, 설경운. 하지만 상관없다. 김광원이 비웃으며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자의 얼굴을 그려라. 소신은 그릴 수 없사옵니다. 20해가 지났사옵니다. 기억이. 그럼 죽어라. 김광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챙그랑. 바로 그때 전하, 급보옵니다. 한 신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뭐냐? 지금 보이지 않느냐? 황공하옵니다만 급보옵니다. 팔도에서 의병이 일어났사옵니다. 의병. 김광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진짜 세자를 찾았다 하옵니다. 뭐라고? 김광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이미 경기도까지 진군했다 하옵니다. 군사가 5천이 옵니다. 제길. 어떻게 된 거냐? 김광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경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세자마마, 살아 계셨구나. 그리고 오고 계시는구나.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놈을 당장 처형하라.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 김광원이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설경운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왕마마, 소신은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바로 그때 잠깐! 화광. 대전 문이 박살나며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위병들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수백 명의 군사가 대전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궁궐 밖에서는 5천의 군사가 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무사들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설경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돌쇠? 늠름한 무복을 입은 청년, 돌쇠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세자 이왕이었습니다. 청년이 설경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대감, 소자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설경운이 천천히 청년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점, 뾰족한 귀, 그리고 그 눈빛, 20해 전 그날 밤, 촛불 아래서 그렸던 그 얼굴. 세자. 마마. 설경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소자. 이왕이옵니다. 살아 계셨구나. 살아 계셨어. 설경운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감, 소자가 너무 늦었사옵니다. 이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광원은 옥좌 뒤로 물러서며 떨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세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를 대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증거라. 이왕이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그림 한 폭이 나타났습니다. 5살 아이의 초상. 그 그림이 정말 있었구나. 김광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대감. 이왕이 설경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무영 장군이 앞으로 나와 또 하나의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의 집 다락에서 찾았사옵니다. 설경운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 열었습니다. 20해를 간직해온 그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그림을 맞춰보시지요. 회상, 20해 전. 그날 밤 궁궐 곳곳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의학.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활활활 타오르는 불소리, 무너지는 건물 소리, 사람들의 비명, 선왕의 처소, 전하, 역적들이 곧 이곳까지 칠 것이옵니다. 신하들의 다급한 목소리,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 선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식경도 채 안 될 듯하옵니다. 설경운을 당장 불러들여라. 이에 잠시 후 소신 설경은 들어옵니다. 설경운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하,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설경운, 들으라. 선왕이 설경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짐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세자를 살려야 한다. 선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대감이 세자를 데리고 도망칠 것이다. 하나, 문제가 있다. 무엇이옵니까, 전하? 세자의 얼굴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 궁궐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선왕이 어린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 세자가 유모 품에서 울고 있었지요. 응, 아바마마, 무서워요. 괜찮다, 세자야. 선왕이 세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세자의 초상을 그려라. 2장을. 2장이옵니까? 그렇다. 첫 번째 그림을 보고 두 번째를 똑같이 베껴 그려라. 선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 하나, 점 하나까지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사하듯이 그려야 한다. 황공하옵니다만 시간이. 알고 있다. 하나, 이것이 세자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설경운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촛불을 여러 개 가져와 밝혔습니다. 세자마마, 이리 오시옵소서.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설경운이 세자를 앞에 앉혔습니다. 무서워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세자마마, 움직이지 마시옵소서. 금방 끝나옵니다. 밖에서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역적들을 막아라. 예. 채끄랑, 챙그랑, 칼 부딪히는 소리, 설경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붓에서 먹물이 떨어질 뻔했지요. 설경운, 선왕이 설경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다. 짐이 믿는다. 짐의 세자를 부탁한다. 예, 전하. 설경운이 심호흡을 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먼저 윤곽을 잡았습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 그 다음 눈을 그렸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 이마에 작은 점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귀의 모양을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위쪽이 살짝 뾰족한 그 모양, 입술, 코, 눈썹,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저하! 역적들이 담을 넘고 있사옵니다. 밖에서 다급한 외침, 조금만 더 버텨라. 선왕이 소리쳤습니다. 사각사각 설경운의 이마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 그렸사옵니다. 좋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이 한 장 더 그려라. 설경운이 첫 번째 그림을 옆에 두고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며 정확히 베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정확히 일치해야 했습니다. 콰당. 어디선가 문이 부서지는 소리. 전하, 이제 시간이 없사옵니다. 조금만 더. 사각사각 설경운의 손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한 획. 다 그렸사옵니다. 선왕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두 그림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훌륭하다. 역시 그대로다, 설경운. 선왕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민대감. 백발의 민대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전하.
세자를 맡긴다. 목숨을 걸고 지켜라. 소신이 목숨을 바쳐 모시겠나이다. 선왕이 세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자야, 이 그림을 바꿔라. 선왕이 한 장을 세자의 작은 옷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라. 훗날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것이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 세자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라, 세자야. 내가 강해야 한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선왕이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대감을 잘 따르고 이 그림을 잃어버리지 마라. 알겠느냐? 네, 아바마마. 선왕이 세자를 민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하오. 민대감. 명을 받들겠나이다. 선왕이 설경운을 불렀습니다. 설경운, 이것을 바꿔라. 선왕이 다른 한 장을 설경운에게 건넸습니다. 이 그림을 목숨처럼 지켜라. 전하, 혹시라도 세자가 길을 잃는다면 선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그림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를 찾아 두 그림을 맞춰보아라. 하오나 소신이 어찌 두 그림이 완벽히 일치하면 그 자가 진짜 세자다. 세상에 이 그림은 단 두 장뿐이다. 선왕이 설경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대밖에 없다. 설경운. 짐을 믿고 짐의 세자를 믿고 짐의 이 그림을 믿어라. 소신이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화광. 전하, 이제 정말 가거라! 어서! 민대감이 세자를 안고 뛰어나갔습니다. 설화원도 함께 가시오. 어서. 설경운이 그림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전하, 설경운이 마지막으로 선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왕은 홀로 처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가거라. 짐의 세자를 부탁한다. 역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선왕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전하. 설경운이 울부짖으며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전하. 회상 끝, 이왕이 자신의 그림을 대전 바닥에 펼쳤습니다. 설경운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그림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촛불이 두 그림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설경운이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고 오른쪽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그림을 짚었습니다. 이마의 점, 크기가, 위치가 설경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귀의 모양, 이 뾰족한 각도, 이 곡선까지 완벽히 같사옵니다. 눈썹의 굵기, 눈의 크기, 코의 선, 입술의 모양. 설경운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이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 아이의 얼굴이 지금 마마의 얼굴과 설경운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토막마마, 마마의 계획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오, 대전 안의 신하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세자마마시다. 선왕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던 것이로구나. 20해 만에 세자마마께서 돌아오셨다. 신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마마, 마마. 대전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광원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20해를. 김광원, 이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은 20해 전 선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했소. 나는 왕이다. 왕, 내 놈은 역적일 뿐이오. 이왕이 손을 들자 무사들이 김광원을 붙잡았습니다. 끌어내어 목을 치라. 안 돼! 김광원이 발버둥 쳤지만 무사들은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왕이 설경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일어나시옵소서. 마마, 소자가 마마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사옵니다. 20해를 평민으로 살았사옵니다. 마마. 설경훈이 이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께서 평민으로 사신 그 세월이 오히려 마마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사옵니다. 설경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기쁨을 아시는 임금. 그것이 진정한 왕이옵니다. 대감, 선왕께서 마마를 살리신 것은 단지 왕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사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을 만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이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설경훈이 이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마, 부디 훌륭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해의 고통, 슬픔,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희망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 후, 이왕은 정식으로 즉위했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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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짜 임금님이 돌아오셨다. 선왕의 세자마마시다. 거리는 백성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울고 웃었습니다. 즉위 후 이왕은 설경훈을 불렀습니다. 대감,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명하시옵소서. 전하. 선왕의 어진을 다시 그려주시겠사옵니까? 역적들이 불태운 선왕의 어진을. 설경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설경훈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도화서에 마련된 방에서 먹을 갈았습니다. 사각사각 먹을 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붓에 먹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획을 그었습니다. 사각, 기억 속의 선왕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자애로우면서도 위험 있던 그 눈빛, 백성을 걱정하던 그 미소, 세자를 사랑하던 그 표정. 선왕 마마, 소신이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설경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그림 옆을 적셨습니다. 사흘이 걸려 선왕의 어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왕이 어진을 보러 왔습니다. 대감, 완성되었다 하시오. 이왕이 방에 들어서다가 그림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림 속에는 선왕이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이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입니다. 이왕이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자가 돌아왔사옵니다. 20해 만에. 두 어진을 완성한 후 설경훈은 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을 마을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대감을 옆에 두고 싶사옵니다만 대감의 뜻을 꺾을 수는 없겠지요. 황공하옵니다. 하나 가끔 과인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설경훈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이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영감님, 무사하시니. 어르신, 세자마마를 20해나 지켜주시다니. 아이유, 저도 아들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구먼요. 우리 돌쇠가 무탈하신지요? 예,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씨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20해를 비밀을 지키셨습니까? 처음엔 무서웠구먼요. 하지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결심했지요. 이 아이를 지키자고. 이씨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임금이 되었구먼요. 어르신은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 석 달 후, 어느 가을날 따그락따그락 화려한 행렬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저분이 임금님이시다. 이왕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대감, 보고 싶었사옵니다. 이왕은 이씨 어르신도 찾아갔습니다. 어미, 이왕이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양에 모시고 가고 싶사옵니다. 전하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이왕은 사흘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왕이 부탁했습니다. 대감, 이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설경훈은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그림은 때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느니라. 그날 저녁, 설경우는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을 석양빛이 설경운의 백발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선왕마마, 세자마마, 소신의 그림 한 장이 나라를 구했사옵니다.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사각사각 한 장의 그림이 나라를 구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선왕의 지혜, 설경운의 충성, 이시 어르신의 희생이 하나로 모여 세자를 왕으로 만들었지요. 권선징악, 선은 반드시 이기고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